안녕하십니까. 주식 레벨업 이민 멘토 오늘 장 마감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걱정을 앞섰던 월요일이었는데요. 제가 개장 톡톡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거를 봐야 되냐. 금요일 날의 하락폭이 추가적으로 여진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요. 그 추가적인 여진이 있지 않고, 그 여진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하루 만에 그 다음날 바로 완벽한 반등은 아닙니다만, 한 보시면은 이 음봉의 크기 한 절반, 한 3분의 1 정도는 회복을 했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면 3분의 1 정도로 회복을 했다라는 게 참 다행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좀 우리가 냉철하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은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가 1.3% 빠졌습니다. 물론 반대로 중국하고 항생지수, 홍콩 H지수는 뭐 플러스권에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요즘에 가장 많이 비교를 해야 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일본 니케이거든요. 왜냐하면 협상률도 동일하고 거기다가 겹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저번 주 코스피가 물론 정말 급하게 빠졌습니다. 3.8% 가량 이런 식으로 빠졌는데요. 실질적으로 관세 때문에 빠졌어야 되는 포인트는 한 절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세법 개정안 때문에 빠진 이유가 절반이라고 냉철하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봤을 땐 멘토님 세법 개정안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밀린 거 아니에요? 그것만 바꾸면은 다시 시장 도려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냉철하지 못한 판단이고요. 보시면 뭐 지금 현재 글로벌 지수 자체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조금 하향 추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저번 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도 좀 많이 부러졌었죠. 제가 아침에 보여드렸다시피 미국장도 부러졌었고 그 다음에 현재 일본 시장도 오늘 열리자마자 저런 식으로 좀 힘이 없는 걸 보면 물론 우리나라가 저번 주에 4% 가량 정말 좀 뼈아픈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한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 복귀를 한 건 이 나머지 부분은 세법 개정안 때문이고 요 오늘 올라온 부분은 관세 부분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번 주에 제가 냉철하게 평가를 하자면 관세에 대해서는 저는 100점 만점 중에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80점 이상을 주고 싶다라는 게 바로 코스피 지수에 나타나는 거고요. 어느 정도 현재 정부 여당에서 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오늘은 조금 쉬쉬하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일단은 내려가는 거를 브레이크를 세웠습니다. 그거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반등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해서 정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한다면 그것도 저는 맞다라고 보여져요. 아직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하루 만에 돌려 세웠으니까. 내일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 뭐 내일 무조건 어떻게 됩니다 라고 맞춰드릴 수는 없지만 돌아가고 있는 전체적인 거래량과 돌아가고 있는 전체적인 추세를 본다면 아직 희망을 놓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루 만에 돌렸기 때문에. 자, 그럼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수급은 저번 주와는 차원이 다르죠. 보시면 여기 거래량이 수급인데요. 전체적인 거래량이 저번 주에 15조가 나왔습니다. 코스피에서만. 근데 현재 시간 3시 한 5분, 6분 지나고 있는데 8조.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밖에는 안 나오고 있죠. 이게 뭐 시간 가서 넥스트레이드까지 합쳐봐야겠지만 뭐 어쨌든 거래량이 갑자기 많이 축소가 돼 있는 상태고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실망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지는데 제가 좀 보고 싶은 건 참 얄밉게도 얄궂게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장난을 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수급 가지고. 오늘 외국인들 현물 수급은 의미가 없습니다. 1000억 이하짜리는 의미가 아예 없죠. 85조, 850억, 그 다음에 540억 의미 없고요. 기관에서도 2700억 들어왔지만 개인들이 아마 저번 주에 단기 물량으로 들어온 걸 차익 실현을 받아가는 느낌이고 근데 외국인들이 장난을 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뭐냐면 선물 지수에서 또 매수가 들어왔어요.
사실 저는 저번 주 금요일 날 여기 부분에서 좀 찝찝했거든요. 외국인들이 현물은 많이 팔아치워도 선물과 옵션 쪽에서는 매도를 많이 안 보냈는데, 금요일 날에는 이 선물과 옵션 쪽에서도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야, 이 시장 좀 부러지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다시 돌려 세우면서 외국인들의 옵션이 10,000계약이 넘었고 선물이 4,500계약이 넘었다. 그렇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고점을 가는 거에는 저는 아직도 한 표를 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갈 거야, 밑에 쪽으로 갈 거야, 어느 쪽 하나만 딱 선택해 라고 한다면 저는 위쪽으로 가는 거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위쪽으로 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좀 시장을 끌어줬나 라고 한번 본다면,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볼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어떤 애들이 갔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걱정을 또 했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좀 깨지겠는데 라고 했던 건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가는 거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는 종목인데, 뭐 큰 이유는 없는데 뉴스케일 파워가 폭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역시 자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이 추세를 벗어나지 않으면 분명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6만원짜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 저번 주에 안 빠졌죠. 이게 보시면 조선 같은 경우가 아이고 오늘 시장 좋은데 빠지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번 주에도 조선이 안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2% 1% 정도 빠지는 건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금요일 시장에도 오히려 하나오션 뭐 이런 종목들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빠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정말 다행인 건 현대차와 기아차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섹터라고 말씀드렸죠. 자동차 섹터는 안정이 돼가면 돼갈수록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건 네이버와 카카오인데요. 네이버는 상승을 유지를 했어요. 이 분봉으로 볼게요. 5분봉으로. 상승을 유지를 했습니다. 물론 장중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걸 다시 내려오면서 어쨌든 장중에 유지를 했고, 반대급부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밑으로 지금 빠졌죠.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장중에 뭐 AI 프로젝트 팀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팀을 컨소시엄을 5개를 꾸려가지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지금 카카오의 이름이 없어요. 네이버, NC소프트, 뭐 롯데이노베이트, 한글과 컴퓨터, 뭐 NHN 뭐 이런 회사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카카오의 이름이 없어서 장 초반보다는 확 밀리는 느낌. 장 초반에는 뭐 AI 프로그램 때문에 올라갔다가 그 장중 반납을 다 하고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뭐 크게 근데 뭐 카카오가 어때서 안 좋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아마도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같이 가다가 왜 카카오가 떨어지나요?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찝어드렸고요. 나머지는 뭐 현대로템이 K2 방산 뭐 얘기 나오면서 도장 찍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장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줬고, 자 그러면 오늘 코스피 200 중에서 좀 센 종목들, 현대인프라코어 올라갔습니다. 근데 세지는 않죠 사실은. 코스피 200 중에서 108위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진 않는데, 뭐 때문에 올라갔냐면 HD현대에서 더 이상 분할 상장 안 한다 라고 하니까 현대인프라코어 올라가고 현대건설기계도 같이 올라갑니다.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인프라코어가 현대건설기계로 합병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KCC 실적이 좋게 나와서 7%,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올라가니까 원전 테마로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삼성전기가 장중 내내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런 종목들을 잘 보고 있는데 장중 내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없다가 갑자기 풍 하고 튀어 올랐는데, 역시나 테슬라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그 로봇 옵티머스라고 불리는 로봇 있죠? AI 로봇. 그 로봇의 카메라 모듈 공급을 담당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지금은 테슬라에 관련돼 가지고 물론 삼성전자가 정확한 수혜 종목은 맞는데 그 부수적으로 저는 삼성 전기 같은 종목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 전기가 하는 게 PCB,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PCB, 플립핏 BJ라고 이 기판 만드는 회사잖아요. 거기다가 모듈, 모듈도 만들고요. 거기다 또 뭐 만드나요? MLCC. 근데 사실 이거를 다 따져보면 PCB, 이 카메라 모듈, MLCC가 다 테슬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카메라 모듈은 로봇에 들어가죠. PCB는 현재 그 테슬라가 삼성전자한테 준 AI6 그 고성능 칩에 들어갑니다. 플립핏 BJ가. 근데 MLCC는 아직은 들어가진 않는데 전기차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현재 중국의 비아디에다가 MLCC를 납품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숨은 수혜주가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삼성전기가 아닐까? 라는 요즘에 제 투자 아이디어가 자꾸 생각이 나고 위치적으로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이 자리가 되게 어려운 자리거든요. 15만원에서 14만 5천원짜리. 근데 이 자리를 지금 여기서 한번 이렇게 매물대 만들어서 떨어뜨려 놨다가 한 번 맞고 떨어지고 두 번 맞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때렸거든요. 이 자리를. 그러면 이번에는 넘어가면은 17만원 16만 5천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숨에. 예, 공급 계약 하나만 터져준다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오늘 꼭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뭐 그 다음에 뭐 한국카본, LNG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종목, 그 다음에 APR 여전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어떠한 섹터가 좋았다는 느낌은 없죠. 예. 그러니까 오늘 2차 전지가 좋네요 이런 느낌은 없고, 오늘 반도체가 좋네요 이런 느낌 없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다고 해서 원전 쪽이 전체적으로 좋네요 라는 느낌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오늘은 전체적인 기술적인 반등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금요일날, 목요일은 차치하더라도 금요일날 모든 종목이 우수수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 떨어진 거의 3분의 1을 모든 종목이 거의 되돌림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 결론은 시장은 여전히 세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도 뭐 조선이 따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방산이 따로 올라가거나 하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예. 그 부분만 아마 포인트 체크하신다면 저는 시장은 3100포인트, 3150포인트에서 자리 잡고 다시 한번 올라가서 전고점을 분명히 또다시 터치할 거다라는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행이고요. 시장은 다시 올라오게 돼서 좀 다행이라고 보여지고, 아마 여러분들 종목 오늘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손해보 중인 종목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만 버티시면 전고점 넘어가면 2등주 3등주도 다 가게 되니까 저는 앞으로도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시장은 좀 긍정적이게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